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볼 거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에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산화환원 처음 할 때 화학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산과 염기가 하는 중화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이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자이동이라고 했지. 그때 전자이동이 있으면 산화환원 반응, 없으면 중화 반응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산과 염기가 하는 중화 반응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 산과 염기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액성이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고, 액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액의 성질을 우리가 액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액 물에 녹았을 때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나타내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액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그게 산하고 염기라고 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디에서? 수용액에서 물에 녹았을 때 뭐를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거고, 염기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수용액에서 뭐를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수용액이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HA라고 하는 물질을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뜯어지더라.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내놓는다고 하는 거야. 염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용액이 있을 때 BOH라는 물질을 넣었더니 얘가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지더라. 이걸 우리가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HA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A음이온으로 뜯어진다. BOH가 물에 녹아서 B라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뜯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산에는 누가 있냐 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HCl 염산이죠. 염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황산, 탄산, 아세트산 같은 애들이 있고, 염기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놈들입니다. 얘네들이 일단 이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염산인데 우리가 묽은 염산이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질산, 그 다음에 묽은 황산, 그냥 황산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탄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애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집니다. 얘도 수소이온과 질산이온, 얘도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H2 있죠, 2. 그지? 이게 뭐야? 수소이온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지? 그래서 물속에서 뜯어지면 이렇게 숫자 2를 앞으로 빼서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 탄산도 여기 이렇게 2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이온 두 개가 나오고 탄산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진다. 얘는 아세트산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진다.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치?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얘도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2가 있죠. 그지? 두 개 있다는 얘기인데 뭐 여기 괄호지? 요 괄호 안에 있는 얘가 두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 두 개로 요렇게. 근데 여기 암모니아 보니까 여기에 OH가 없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물에 녹아요. 뭐야? 물을 만난다는 거지. 물을 만나면 여기서 요렇게 물에서 수소 이온이 요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요렇게 뜯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을 산염기라고 하는데 자, 이런 산들은 다시 써보면 이렇게 HA가 물에 들어가면 수소 이온과 A-로 이렇게 뜯어지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거는 그죠? 얘네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공통점이 누구 뭐겠어? 그치? 수소이온이지 수소이온. 그지? 그죠? 그래서 요 수소이온이 요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얘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나타나고, 그치? 그런 성질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 수소이온 때문에 공통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공통점을 우리가 뭐라고 산의 성질, 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머지 요 음이온 때문에 차이점도 나타납니다. 얘네가 다 똑같은 애들은 아니니까. 그지? 염산, 탄산 뭐 이런 애들 다 똑같은 애들은 아니니까 차이점도 있어요. 염기도 마찬가지야. 염기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BOH라고 하는 놈이 있을 때 물속에서 B라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그지? 자, 얘네도 물속에서 여기 빠졌네. 물속에서 요렇게 수산화이온 요렇게 수산화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도 이것 때문에 공통점이 생겨요. 그지? 그래서 요 수산화이온 때문에 공통점이 생기고 그 공통점을 우리가 뭐라고 염기의 성질,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요 양이온 때문에 차이점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치? 첫 번째로 보면 산은요 맛을 보면 신맛이 나요. 그리고 자, 얘 물속에 이렇게 이온으로 나눠지죠. 물속에 이온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걸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전해질의 특징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얘네는 자, 금속이 산을 만나면 그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또 탄산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이따 볼 건데 얘가 산을 만나면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를 지시약을 만나면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고 염기는 자 맛을 보면 쓴맛이 나고요. 그리고 얘도 물속에 이온이 있으니까 얘도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뭐가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시약을 만나면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 자, 이때 우리가 볼 거는 자, 간단한 것부터 봅시다. 일단 맛 얘기를 좀 보면 자, 산은 신맛이 난대요. 신맛이 나는 게 뭐가 있어? 그치, 뭐 레몬이라든지 식초라든지 뭐 신김치라든지 요런 것들이 있겠죠. 그지?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이 요런 물질들 안에는 신맛 산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지? 쓴맛 나는 건 뭐 있니? 뭐 약,
그지? 약 쓴맛 나지. 뭐 그래서 뭐 비누 쓴맛 나는데 먹어본 사람 있나?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염기는. 근데 산에서는 요로 세 가지 정도. 이거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시약 색깔 변화가 있는데 지시약 얘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다가. 자, 지시약. 지시약이라고 하는 거는 지 자, 어떤 수용의 어떤 성질을 만났을 때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지? 그래서 뭐에 따라 액성에 따라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시약은 그지? 대표적으로 리트머스, 그지? 그다음에 BTB, 그다음에 메틸 오렌지, 그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요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얘는 메틸 오렌지, 그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요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가 산성에서 중성에서 염기성에서 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면 중성인 거예요. 자, 리트머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어디에서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중성은 문제 안 나오고요. 염기성은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얘가 염기성을 만나면 푸른색으로 변해요. 그치? 그래서 이 색깔, 그다음에 BTB는 노란색, 녹색, 푸른색. 푸른색이 청색 얘기하는 거고, 메틸오렌지는 붉은색, 노란색. 일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중성일제 주황색으로 해주는 선생님도 가끔 있어요. 학교에서 해주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자 무색,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붉은색 해서 요 색깔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요 표로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꼭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1번하고 4번 했으니까 이제 2번 얘기 한번 봅시다. 전해질 얘기. 자, 전해질 얘기를 보면 전해질이라는 게 뭐야? 그치? 수용액 안에 이온이 있어요. 이온이 물에 녹아 있을 때 그래서 뭐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이 전해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전해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약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요. 강전해질이라는 건 뭐가 전류가 잘 흐르는 거를 얘기를 하고 왜 전류가 잘 흐르냐 거기에는 이온이 많아서 그래요. 반면에 약전해질은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걸 얘기해요. 왜 그러니? 거기에는 이온이 적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뭐도 그치? 산과 염기도 그지? 전해질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 중에서 강전해질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야. 그거 뭐 그걸 우리가 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전해질에 해당하는 거를 약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염기도 그죠?
그지? 염기도. 자, 강전해질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치. 그걸 강염기라고 해요. 그리고 약전해질에 해당하는 거는 약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산은 뭐야? 마찬가지로 강전해질이니까 전류가 잘 흘러요. 특히 이온이 많아서. 특히 어떤 이온이? 산이니까 수소 이온이 많아서 그런 거야. 자, 약산은 전류가 약하게 흘러요. 어떤 이온이? 수소 이온이 적어서 그런 거야. 이런 강산에 해당하는 게 염산, 질산, 그 다음에 황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약산에 해당하는 게 탄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염기도, 강염기라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치? 여기에는 수산화 이온이 많아서 그래요. 약염기는 반대로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거고, 수산화 이온이 뭐야? 적어서 그런 거야. 자, 그때 강염기는 뭐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 약염기에는 암모니아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서 배웠던 애들 중에서, 그치? 자, 어디? 요렇게 요 위에 있는 세 개, 어, 얘네가 강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 얘네가 약이에요. 요렇게 외워두면 조금 더 외우기 쉽겠지. 그래서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런 이제 강과 약을 뭐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그치? 우리가 산인지 염기인지는 여기 다시 보면 산이냐 염기냐라는 거는 요 위에 있던 뭐를 지시약을 이용해서 산인지 염기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강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잖아. 강과 약을 어떻게 구분하니? 라는 걸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보통 강과 약을 구분하는 거는 산을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강산과 약산. 예를 들어서 강산 HA가 있다고 하자. 얘가 물속에서 수소 이온과 A-로 이렇게 나눠지고, 약산 HB라고 합시다. 얘는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얘네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전구를 연결해서 그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산은 전류가 잘 흐르잖아. 그죠?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전구를 연결했을 때 그 전구의 밝기가 밝아요. 그러면 강이야. 약산은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전류의 세기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전구의 밝기가 흐려요. 아예 어두워서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온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밝기가 밝은 거, 흐린 거 요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풍선을 연결했을 때 그 풍선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요거 얘기할 거야. 여기 금속은 산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요 내용을 이용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은요, 그치? 자, 여기 요렇게 플라스크에 여기 HA 강산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플라스크에다가 HB가 들어있는데 여기다 마그네슘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산에 금속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소기체가 요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 요렇게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예요. 여기도 요렇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여기다 풍선을 요렇게 씌워놔요. 그럼 기체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지. 그때 강산에서는 풍선의 크기가 요렇게 많이 커진다는 얘기야. 약산에서는 풍선이 부풀어 오르긴 하는데 조금만 커진다는 얘기예요. 해서 요렇게
풍선의 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강인지 약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강에는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수소기체 많이 발생하는 거고, 약에서는 수소기체가 적으니까 수소이온이 적으니까 수소기체가 적게 발생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에 자,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비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비커가 있는데 여기에 자, 요렇게 들어가 있고, 요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자, 지금 왼쪽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 둘 다 산이야. 그럼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얘들아, 여기 누가 수소이온이겠니? 그치?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요 동글뱅이 얘가 수소이온이겠지. 자, 요 세모는 A-가 될 거고 네모는 B-가 될 거야. 자, 그때 왼쪽에서는 지금 HA가 몇 개가 녹은 거야. 그치? HA가 5개가 녹은 거예요. 그지? 그 중에 몇 개? 그지? 4개가 뜯어진 거지. 지금 얘 있죠, 얘. 얘 하나 빼고 나머지 4개가 요렇게 뜯어진 거야. 자,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도 5개가 녹았는데, 그지? 여기서 몇 개 뜯어졌니? 그치? 얘 하나 뜯어졌죠. 요 나머지 얘네는 지금 뜯어지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강이고 얘가 약이다. 왼쪽이 강이고 오른쪽이 약이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강과 약을 비교할 때는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치? 강이냐 약이냐는, 자, 잘 뜯어지는 거. 여기 다시 보시면 봐봐. 여기 보면 강하고 약이 누가 있다고 그랬어? 여기서 볼까요? 여기 있구나. 여기서 보면 봐봐. 자, 얘는 수소를 하나 갖고 있지만 얘는 수소를 2개 갖고 있잖아. 근데 탄산이 이걸 2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잘 뜯어져야 돼. 염산은요, 100개 넣으면 100개가 다 뜯어져요. 근데 탄산은 100개 넣으면 그 중에 1개가 뜯어질까 말까요?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거는 잘 뜯어진다. 약이라는 거는 잘 안 뜯어진다. 잘 뜯어지냐 안 뜯어지냐가 강과 약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질마다 뜯어지는 정도가 다 달라. 그걸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모형으로 나오거나 실험으로 나오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얘네 정도는 우리가 알고 다 있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런 얘기를 봅시다. 이제 자, 우리가 앞에서 금속이 산과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러면서 요 금속은 녹아버려요. 예를 들면 자, 마그네슘하고 염산이 만나면 자,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자, 마그네슘이 요렇게 가면서 양이온 되죠. 이게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지. 수소이온이 요렇게 하면 수소기체 되죠. 이건 환원 반응이죠. 여러분들 앞에 산화환원 배웠던 거. 자,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 금속이 산과 만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그치?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수소이온이 마그네슘보다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게 아니라 그럼 수소보다 발성이 작은 애들이 있는데 누구? 구, 수, 은, 백, 금. 그지? 얘네는 산을 만나도 뭐 한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모든 금속이 다 산과 만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탄산염이 산을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자 탄산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치? 탄산염이라는 게 자 탄산염이라는 거는 탄산이온을 포함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얘도 반응하면 녹아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자 뭐하고 탄산칼슘하고 염산이 만나서 반응하면 염화칼슘 나오고 물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할 건 요렇게 CO3하고 수소이온이 요렇게 만나면 여기서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요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탄산칼슘 있죠? 얘가 뭐야? 그지? 얘가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그 다음에 뭐 달걀 껍질 보통 문제 달걀 껍질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산호 그지? 뭐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반응식도 문제 잘 나오는 애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나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실험을 볼 건데 어떤 실험을 볼 거냐? 자, 산성은 누구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생기죠. 자, 염기성은 누구 때문에 생겨? 그치? 수산화이온 때문에 생기죠. 이걸 이제 알아보는 실험인데 자,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놓고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해 놨을 때 자, 여기 양쪽에 자, 뭐 전해질을 적신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문제에서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전해질을 적셔놨다고 했는데 전해질을 왜 적셔놨니? 하고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치?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대부분 교과서에서 이 전해질로 질산칼륨이 이용이 되고요.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해질을 왜 적셨냐? 이 실험은 여기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해서 왔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졌죠. 전류가 흘러야 가능한 실험이에요.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야겠지. 그게 전선과 같은 도체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전해질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전해질 적셔 놓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적셔 놓은 거다. 자, 그리고 여기 실을 올려놨는데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놨고요. 이쪽에는 요렇게 뭐를 그치 수산화 나트륨을 적신 실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여기엔 지금 수소 이온이 있고 염화 이온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나트륨 이온이 있고 수산화 이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에서 지금 산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지?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놔야 되는데 그지? 어떤 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놔야겠어? 그지?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색깔 변화를 보려면 애초에 무슨 색? 그치?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놔야겠지. 그지?
그래 놓고 이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니? 실험을 하면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얘가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누구겠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건 수소이온이고, 그지?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건 누구의? 산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난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은 수소이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실험에서는 리트머스가 염기성을 만나면 푸른색으로 변하니까 애초에 리트머스 종이를 뭐로, 그지? 붉은색으로 깔아놨어야겠지. 그래야 색깔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색깔 변화가 나타나더라. 무슨 색? 플러스 극이 붉은색으로, 푸른색으로 변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자, 그럼 여기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건데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 게 누구야? 수산화이온이죠. 그래서 얘가 푸른색이 됐다는 건 뭐가? 그치? 염기성이 나타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염기성이 되는, 그죠?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치? 이게 실험의 목적이고 결론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건 이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게 수소이온만 있는 건 아니지. 왜? 여기 질산칼륨 적셔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칼륨이온이나 질산이온들이 이렇게 있고요. 얘네도 전류가 흐르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칼륨이온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그랬으면 진작에 변했겠지. 적셔놨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칼륨이온, 질산이온들이 있는데 얘네도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때 여기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수산화이온만 있는 게 아니라 질산이온도 있죠. 하지만 얘네 때문에 색깔 변화 나타나진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변하진 않는다.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산과 염기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해서 봐두시면 되고, 자, 여기 추가적인 얘기를 좀 볼게요. 자, 어떤 얘기를 좀 봅시다. 볼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CH3 그러니까 에탄올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과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얘네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 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서는 수산화이온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수소이온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얘 H도 있고 OH도 있고 H도 있고 OH도 있고 H도 있고 OH도 있는데 이게 자 에탄올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중성이란 얘기죠. 수산화칼슘에서는 여기가 뜯어지면서 수산화이온이 나와요. 염기성이에요. 자 아세트산에서는 여기가 뜯어지면서 수소이온이 나와요. 산성이란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니지? 일단 여기 염기성부터 볼까? 자, 염기성 OH 있다고 다 수산화이온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 칼슘처럼 금속에 OH가 붙어 있을 때 이럴 때 수산화이온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요 OH가 있지만 금속이 아니잖아. 그지? 자, CM에 HN 탄소하고 수소 덩어리에 OH가 붙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수소연이 나오냐? 얘 마지막에 이거 COOH가 달려있으면 여기서 무조건 수소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염기에서 염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둘 거는 오늘 이거 기억나죠? 칼카나마, 아라철리, 블라블라 산화원원에서 배웠던 거지. 여기에서 요렇게 잘랐을 때, 지? 자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강염기예요.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여기는 약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나트륨 이거 다 강염기예요. 자,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뭐 수산화 아연 이거 다 약염기예요. 그리고 요 칼륨, 칼슘, 나트륨에 CO3나 HCO3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약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탄산 나트륨 아니면 탄산수소 나트륨, 그죠? 이런 애들은 다 약염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 파우더라고 해서 베이킹 파우더라고 해서 우리가 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산에서는 자 산에서 자 뭐 볼 거냐면 17족에 보면 17족이 뭐야? 할로젠 원소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죠? 할로젠 원소들은 뭐하고 수소하고 결합 반응해서 이렇게 플로린화 수소, 염화수소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어요. 얘가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과 플로리나 이온, 얘도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 얘도 수소 이온과 브로미나 이온 이렇게 다 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자 얘가 강산이죠. 염산이 밑에도 다 강산이에요. 하지만 누구는 HF는 약산입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아, 그 전에 우리 이거 빼먹었네. 요거 단백질 녹인다는 거, 염기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이거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맨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린다는 거야. 맨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립니다. 왜? 우리 피부도 단백질이니까. 비누 만지는 것처럼 미끌거립니다. 그래서 얘는 하수구 세정제로 이용이 돼요. 우리가 화장실에 그지? 배수가 막힐 때가 있잖아. 대부분 뭐 머리카락 같은 것 때문에 막히죠.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염기를 넣으면 그 머리카락을 녹여서 뚫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추가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